이번 마지막 튜토리얼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아직 다루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몇 가지 잡다한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사용된 물리와 관련된 문제와 그것이 왜 이상하게 작동했는지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이 배경을 제거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배경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거기서 제거를 합니다. 선택을 위해 S를 누릅니다. 그 가마솥을 강조해 봅시다. 변환을 위해 T를 누르세요. 물리 사용을 체크하세요. 잠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충돌을 처리할 때 계산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제는 제대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이블과 접촉하고 있으며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산들의 다양한 변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냈습니다. 여기 상단 쪽에는 종류에 따라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장면 그래프 트리 내의 그룹을 실제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마솥을 가지고 있을 때 보시다시피 강조 표시된 것은 그룹입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것처럼요. 이 가마솥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제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요. 그래서 꽤 멋지네요. 이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제 어떤 변형이든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설정된 변형을 생성해 줍니다. 그것은 유튜브 댓글에서 벤지아가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발음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것을 찾아내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뭐가 있나요? 기하학을 선택할 수 있고 조명만 선택하고 싶다면 방금 언급한 것처럼 여기 위에 다양한 멋진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군요. 아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서브레이어를 사용하여 여기저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브레이어를 사용하여 효과를 위해 무언가를 로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라이브러리로 가서 효과를 선택하고 RBDSIM을 가져옵시다. 그래서 프레임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효과, 레이어, 효과 부서, 레이어입니다. 이 장면 그래프 레이어 패널에서 멋진 점은 여기 모든 레이어가 있는 곳에서 디스크에서 로드되는 레이어를 음소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음소거하고 싶은 것이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효과 레이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음소거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아웃 부서에서 조명을 별도의 서브 레이어로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빠르게 음소거 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 목록이 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 목록이 존재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매우 편리한 가시성 뷰포트 옵션이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 항목을 선택하면 이 뷰파인더에서 모든 것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조명을 보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뷰포트가 어떻게 작동할지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중 하나이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일반 작업 편리한 옵션을 제공하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트리 확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이 바구니 작업을 많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트리 뷰에 자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서 트리 확장 저장 선택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buckets, expand라고 부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명 작업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여기로 가서 바구니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편의를 위해 해당 레이아웃이 저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하며 두 가지 다른 것들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지만 이 경우에는 뷰포트 오버라이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대해서는 레이아웃에서 어떤 조명도 나타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이건 좋은 프리셋이니까 뷰포트 오버라이드를 저장하겠습니다. 언더스코어 없는 레이아웃 조명이라고 하죠. 이제 상상할 수 있듯이 저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장면 그래프 트리에서 제가 항목을 전환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저장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마스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것은 서브레이어를 음소거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정확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 효과나 영위 같은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뷰포트, 로드 마스크를 저장하고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마소트 효과 없음 부탁해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프리셋을 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여러 레이어를 동시에 음소거하고 싶다면 여러 항목을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여기로 가는 것과 같은 방식이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마스크를 바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페이로드를 로드하는 것도 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 해제하면 더 이상 페이로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SOP 가져오기를 진행할 때 참조로 로드 옵션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참조로 로드한다는 것은 객체를 페이로드로 가져오고 싶은지 아니면 서브레이어로 가져오고 싶은지를 묻는 것입니다. 페이로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사용해온 객체들이고 서브레이어는 다른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의 항상 SOP에서 가져온 항목을 참조, 즉 페이로드로 가져오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이로드를 모두 로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이러한 레이어에서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변경할 때마다 뷰포트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말하는 내용이고 그것들은 롭스에 대한 다양한 세부 사항들입니다. 이제 이 강좌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솔라리스와 롭스 그리고 후디니 18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이제는 적어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편안하고 자신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제 강의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꼭 cgforge.com을 방문해 주세요. 모든 튜토리얼을 그곳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조명과 텍스처링을 위한 룩데브 관련 작업도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블로그를 추가할 예정이며 다른 강사들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까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